안녕하세요. 달력 한 장을 넘기니 어느새 8월입니다. 뜨거운 햇살은 여전하지만 하늘은 조금 높아졌고 바람 끝에는 아주 조금 계절이 바뀌는 기척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너무 뜨겁고 습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무더위를 견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8월은 조금만 더 힘내세요 하고 다정하게 등을 토닥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원한 음악 그리고 마음을 적시는 시, 여러분의 하루를 환하게 밝혀줄 이야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더위는 잠시 잊고 마음만은 시원해지는 시간, 8월의 첫 페이지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갑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시 노래가 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뒤늦게야 깨닫곤 합니다. 오래 앉아있던 빈 의자 하나에도 누군가를 기다려온 시간이 새겨져 있고, 낡아버린 신발 한 켤레에도 걸어온 길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요. 당연하게 여겼던 풍경들이 실은 저마다의 사연과 기다림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한참이 지나서야 알아차립니다. 그 뒤늦은 깨달음의 끝자락에서야 비로소 사랑이라는 한마디에 조용히 가닿게 되는 시가 있습니다. 강은교 시인의 시 띄워드립니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시 강은교. 그땐 몰랐다. 빈 의자는 누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의자의 이마가 저렇게 반들반들해진 것을 보게. 의자의 다리가 저렇게 흠집 많아진 것을 보게. 그땐 그걸 몰랐다. 신발들이 저 길을 완성한다는 것을. 저 신발의 속가슴을 보게. 거무댕댕한 그림자 하나. 이때껏 거기 쭈그리고 앉아 빛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그땐 몰랐다. 사과의 뺨이 저렇게 빨간 것은 바람의 허벅지를 만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꽃 속에 꽃이 있는 줄을 몰랐다. 일몰의 새떼들 일출의 목덜미를 핥고 있는 줄을 몰랐다. 꽃 밖에 꽃이 있는 줄 알았다. 일출의 눈초리는 일몰의 눈초리를 흘기고 있는 줄 알았다. 시계 속에 시간이 있는 줄 알았다. 희망 속에 희망이 있는 줄 알았다. 아, 그땐 그걸 몰랐다. 희망은 절망의 희망인 것을. 절망의 방에서 나간 희망의 어깨살은 한없이 통통하다는 것을. 너를 사랑한다. 강은교 시인의 너를 사랑한다 였습니다. 시인은 빈 의자의 반들반들해진 이마와
흠집 많은 다리를 통해 누군가를 오래도록 기다려온 세월을 읽어내고 신발의 속가슴에 쭈그리고 앉은 거무댕댕한 그림자를 통해 빛을 기다려온 마음을 뒤늦게야 알아차립니다. 사과의 뺨이 빨갛게 물든 것도, 꽃 속에 또 다른 꽃이 숨어 있다는 것도, 일몰의 새떼가 일출의 목덜미를 핥고 있었다는 것도 그땐 정말 몰랐다고 시인은 고백하죠. 그러다 시인은 마침내 가장 큰 깨달음에 다다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절망과 동떨어진 어딘가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절망의 방에서 걸어나온 한없이 통통한 어깨살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요. 지금 이 여름 크고 작은 절망 속에 잠겨 있다 해도 그 안에서 조용히 자라난 희망이 언젠가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다림과 절망의 시간을 다 지나온 끝에 우리가 결국 건네고 싶은 말은 아마도 이 담백하고 뜨거운 한마디일 것입니다. 너를 사랑한다. 오래된 집 한 채를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마루에 홀로 앉아 나무를 다듬으시던 할머니의 굽은 등,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단단히 박혀있던 못이 하나둘 빠져나가 헐거워진 문틀이 만들어내는 낮고 가느다란 소리들. 사람의 세월도 오래되면 결국 소리가 된다는 것을 그 소박하고 쓸쓸한 집의 풍경을 통해 조용히 들려주는 시가 있습니다. 길상호 시인의 시 전해드립니다. 소리의 집. 소리의 집. 시 길상호. 그 집은 소리를 키우는 집. 늦골에 대문 열고 마당에 들어서면 마루에 할머니 혼자 나무를 다듬거나 바람과 함께 잠을 자는 집. 그 가벼운 몸이 움직일 때마다 삐걱 가느다란 소리가 들려오는 집. 단단하게 박혀있던 못 몇 개 빠져나가고 헐거워진 허공이 부딪히며 만드는 소리. 사람의 세월도 오래되면 소리가 된다는 듯 할머니 무릎에서 어깨, 가슴팍에서 이따금 들려오는 바람의 소리들. 아팠던 곳이 삭고 삭아서 만들어낸 관악기 구멍을 통해 이어지는 가락들. 나의 짧은 생으로는 꾸밀 수 없는 그 소리 듣고 있으면 내가 키워온 옹이 하나씩 빠져나가고 바람 드나들며 나 또한 소리 들 것 같은데 더 기다려야 한다고 틈이 생긴 마음에 촘촘히 못질하고 있는 집. 길상호 시인의 소리의 집이었습니다. 시인은 할머니의 무릎과 어깨, 가슴팍에서 이따금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통해 아팠던 곳이 삭고 또 삭아야 비로소 만들어지는 관악기의 가락을 이야기합니다.
짧은 생을 살아온 시인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조차 없는 오랜 시간이 정성스럽게 빚어낸 소리라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자신이 키워온 옹이도 하나씩 빠져나가고 그 빈자리로 바람이 드나들며 자신 또한 언젠가는 소리가 될 것 같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더 기다려야 한다고 틈이 생긴 마음에 촘촘히 못질을 하며 그 집을 묵묵히 지켜냅니다. 우리 안에도 저마다 오래 키워온 옹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삭아내려 언젠가 바람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소리가 될 때까지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마음. 지금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틈이 생겼다면 그것은 서둘러 메우려 애쓰기보다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다는 그 다짐을 오늘 함께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터벅터벅 돌아오는 평범한 저녁. 문득 이유 모를 간지러운 즐거움이 슬쩍 스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비닐봉지 속 맥주 한 캔 때문이었을까? 저만치 앞서 가던 누군가의 단발머리 때문이었을까? 특별할 것 하나 없는 하루의 끝자락에서 뜻밖의 찾아온 작은 설렘을 가만히 붙잡아 본 시가 있습니다. 이상국 시인의 시 띄워드립니다. 어느 날 저녁. 어느 날 저녁. 시 이상국. 마트에서 돌아오는데 간지럼 혹은 무슨 즐거움 같은 게 나를 슬쩍 건드리고 지나간다. 비닐봉지에 든 맥주였을까? 저만치 가는 여자의 단발머리일까? 하여튼 집으로 돌아오는데 수줍은 듯한 어둠도 그랬지만 서늘한 가로등도 나를 아는 것 같았다. 이런 적이 별로 없었다. 나는 늘 저녁의 골목을 집 나갔다 오는 아이처럼 고개를 숙이고 돌아오고는 했는데 오늘은 달랐다. 차오르는 어둠에 아무렇게나 몸을 적신 나를 무슨 희망 같은 게 물고기처럼 툭 치고 지나가는 것이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때 골목길에는 나밖에 없었고 소년처럼 반바지를 입은 데다 비닐봉지를 든 나를 그렇게 건드리고 간 것은 아무래도 나인 것 같았다. 이상국 시인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늘 집 나갔다 오는 아이처럼 고개를 숙이고 저녁 골목을 걷던 시인에게 그날은 어쩐 일인지 서늘한 가로등도 수줍은 듯한 어둠도 마치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차오르는 어스름에 아무렇게나 몸을 적신 자신을 무슨 희망 같은 것이 물고기처럼 툭 치고 지나갔다는 그 짧은 순간의 떨림이 참 소박하면서도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시인은 나중에서야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 골목엔 자신밖에 없었고 소년처럼 반바지를 입은 채 비닐봉지를 든 자신을 그렇게 슬쩍 건드리고 지나간 것은 결국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힘든 하루하루를 버텨내느라 지친 우리를 다정하게 건드려줄 사람은 어쩌면 거창한 누군가가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 귀갓길에는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작은 즐거움 하나를 물고기처럼 툭 슬쩍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읽던 책을 잠시 덮어둘 때 페이지를 반듯하게 접어두는 작은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접혀진 자국은 마치 경계처럼 선명하게 남죠. 그 사소한 습관에서 출발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만히 되짚어보는 시가 있습니다. 잠시 접어두라는 말이 정말 경계를 긋는 일이었을까? 아니면 오히려 서로에게 조금 더 다가서라는 말이었을까를 조용히 되묻는 시. 권상진 시인이 전해드립니다. 접는다는 것. 접는다는 것. 시 권상진. 읽던 책을 쉬어갈 때 페이지를 반듯하게 접는 버릇이 있다. 접혀진 자국이 경계같이 선명하다. 한때 우리 사이를 접으려 한 적이 있다. 사선처럼 짧게 만났다가 이내 멀어질 때 국경을 정하듯 감정의 계명에서 선을 그었다. 골이 생긴다는 건 또 이런 것일까? 잠시 접어두라는 말은 접어서 경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포개질한 말인 줄을 읽던 책을 접으면서 알았다. 나를 접었어야 옳았다. 이미 읽은 너의 줄거리를 다시 들추는 일보다 아직 말하지 못한 내 뒷장을 슬쩍 보여주는 일. 실마리는 언제나 내 몫이었던 거다. 접었던 책장을 펴면서 생각해본다. 다시 펼친 기억들이 그때와 다르다. 같은 대본을 쥐고서 우리는 어째서 다른 줄거리를 가지게 되었을까? 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리는 진실들이 우리의 페이지 속에는 가득하다. 권상진 시인의 접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인은 한때 사선처럼 짧게 만났다가 이내 멀어져야 했던 관계 앞에서 마치 국경을 정하듯 감정의 경계 위에 선을 그었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골이 생긴다는 것은 또 이런 것일까 스스로에게 되물으면서요. 그러나 읽던 책장을 접으며 시인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접어두라는 말은 경계를 만들어 서로를 밀어내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에게 가만히 포기지라는 뜻이었다는 것을요. 이미 다 읽어버린 상대의 줄거리를 자꾸만 다시 들추기보다 아직 말하지 못한 나의 뒷장을 슬쩍 보여주는 작은 용기. 그것이야말로 관계를 풀어가는 진짜 실마리였다는 시인의 고백이 마음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같은 시간을 나란히 지나왔어도 서로 다른 페이지의 줄거리로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관계가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은 오래 접어두었던 마음을 조심스레 다시 한번 펼쳐보는 건 어떨까요? 흐릿한 달빛이었다가 잔가지를 흔드는 바람이었다가 옷자락을 적시는 이슬비였다가 문지방까지 밀려와 칭얼대는 파도소리였다가 우리가 이 지상에 머무는 짧은 며칠은 이렇듯 매번 다른 얼굴로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 덧없지만 애틋한 시간을 담담하고도 잔잔한 목소리로 노래한 시가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지상에서의 며칠. 지상에서의 며칠. 시 나태주. 때절은 종이창문, 흐릿한 달빛 한 줌이었다가 바람 부으는 들판의 키 큰 미루나무 잔가지 흔드는 바람이었다가 차마 소낙비일 수 있었을까 겨우 옷자락이나 머리칼 적시는 이슬비였다가 기약 없이 찾아든 바닷가 민박집 문지방까지 밀려와 칭얼대는 파도소리였다가 누군들 안 그러랴. 잠시 머물고 떠나는 지상에서의 며칠, 이런저런 일들. 좋았노라, 슬펐노라, 고달팠노라. 그대 만나 잠시 가슴 부풀고 설렜었지. 그리고는 오래고 긴 정막과 애달픔과 기다림이 거기 있었지. 가는 여름 새끼 손톱에 스며든 봉숭아 빨간 물감이었다가 잘려나간 손톱 조각에 어른되는 첫눈이었다가 눈물이 고여서였을까. 눈썹 깜짝이다가 눈썹 두어 번 깜짝이다가 나태주 시인의 지상에서의 며칠이었습니다. 시인은 우리네 삶을 때절은 종이창문의 흐릿한 달빛에 들판의 키 큰 미루나무 잔가지를 흔드는 바람에 옷자락이나 머리칼을 적시는 겨우 그만한 이슬비에 그리고 민박집 문지방까지 밀려와 칭얼대는 파도소리에 차례로 빗대어 놓습니다. 그러고는 좋았노라, 슬펐노라, 고달팠노라 하고 담담히 고백하죠. 그대를 만나 잠시 가슴 부풀고 설렜던 짧은 순간도 그 뒤에 오래도록 이어진 정막과 애달픔도 기다림도 결국은 모두 이 지상에서의 며칠이었던 셈입니다. 가는 여름
새끼 손톱에 스며든 봉숭아의 빨간 물감처럼, 그리고 잘려나간 손톱 조각에 어른대는 첫눈처럼 우리의 시간도 그렇게 붙잡을 새 없이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이토록 짧고 유한한 며칠을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이 순간이 새삼 더욱 소중하고 애틋하게 느껴집니다. 눈썹을 두어 번 깜빡이는 그 짧은 순간에도 우리는 저마다의 지상에서의 며칠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겠죠.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못한 채 그저 쉼없이 달리기만 하는 파도. 그 지치지도 않는 몸짓 속에 사무치도록 깊은 그리움 하나를 오롯이 담아낸 시가 있습니다. 벼랑이 다 깎여나가고 모래 해변이 다 흩어지는 그날에야 비로소 속마음을 털어놓겠다는 파도의 절절한 다짐. 황봉학 시인의 시 전해드립니다. 파도. 파도. 시 황봉학. 묻지 마라. 어디서 왔느냐고.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고. 얼마나 사무친 그리움이면 달리기만 하느냐고. 저 벼랑이 다 깎여지는 날, 저 모래 해변이 다 흩어지는 날, 그때 말하리라. 나의 그리움은 그렇게 애절했었다고. 깨어지는 아픔으로 내 육신이 멍들어도 그대 그리운 마음은 부서지지 않아. 난 눈먼 사랑이 되어 달리기만 한다고. 그리고 난 잠시도 쉬어갈 수가 없다고. 황봉학 시인의 파도였습니다. 시인은 벼랑이 다 깎여지는 그날, 모래 해변이 다 흩어지는 그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말하겠노라 다짐합니다. 자신의 그리움이 그토록 애절했었다고. 깨어지는 아픔에 육신이 멍들어도 그대를 향한 그리운 마음만은 결코 부서지지 않았다고 말이지요. 어디서 왔느냐고,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 말라던 첫 구절이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눈먼 사랑이 되어서라도 단 한순간도 쉬어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절절한 몸짓 앞에서 우리가 살아오며 마음 깊이 품어온 저마다의 그리움들을 새삼 떠올리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못한 채 파도처럼 홀로 달려온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빌려 잠시라도 그 그리움을 스스로 인정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남아있다면 파도처럼 멈추지 말고 계속 달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시입니다. 뜨겁고 메마른 여름의 한복판을 지나며 우리는 저마다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를 정화하고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서로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물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불의 시기를 지나 흐르는 물로 다시 만나자는 간절한 약속을 담은 시, 강은교 시인의 시 띄워드립니다. 우리가 물이 되어. 우리가 물이 되어. 시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감은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수치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부시시 부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끝인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강은교 시인의 우리가 물이 되어 였습니다. 시인은 우리가 메마른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감은 어느 집에선들 반가워하지 않겠느냐고 가슴 벅차게 노래합니다. 키 큰 나무와 함께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르고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고 마침내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가 닿는 그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러나 시인은 담담히 고백하죠. 지금 우리는 아직 뜨겁고 거친 세상이라는 불로 만나야만 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요. 아직은 이 뜨겁고 무덥고 습한 계절이지만 우리에게 지치고 흔들리는 날이 찾아온다 해도 우리 안엔 결국 다시 물이 되어 흐를 힘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원 공동체 라디오 96.3MHz 시 노래가 되다, 여러분의 시간을 포근하고 다정하게 채우는 DJ 진선이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평안하고 시원한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